민주당 신주류의 등장입니다. 자, 그럼 신주류 어떤 세력을 보고 지금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 걸까요? 영상을 보시면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주셨습니다. 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민주권 국회가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그러한 불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대통령의 9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 반드시 저지하겠다. 또 합의가 안 될 때는 의장의 권한을 갖고서 단호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국회의장 후보 4명을 세우고 원내대표 후보자도 다 세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표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 어제 열렸던 민주당 관련 행사였습니다. 간담회. 화면 좀 보시죠. 이 행사를 연 주체입니다. 어떤 모임, 조직이죠. 더민주전국혁신회입니다. 줄여서 더혁신회의라고 언론에선 부릅니다. 지난해 6월에 출범했습니다. 원외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의 모임이었는데요. 굉장히 강한 친명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한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번 총선에서요, 50명이 출마해서 31명이 당선됐습니다. 엄청난 확률입니다. 그리고요, 최근에는 민주당의 주요 당직이 교체되고 인선됐었는데 여기에 이 인선에 대거 포함됩니다. 주요 보직을 차지한 거죠. 더민주전국혁신회입니다. 앞서서 지금 국회의장 후보들 그리고 원내대표 후보들 인사를 굉장히 강하게 했죠. 그리고 아까 보면은요, 어떤 오늘 출마하신 분, 원내대표에 도전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리해 요거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박상대 의원이죠. 자, 일단 최수영 전 의원님, 국회의장 후보들 그리고 원내대표들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확률의 당선율을 기록한 거죠. 그렇죠. 막강 조직으로 보이는데 신주류로 보입니까? 신주류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친위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 더혁신회의가 사실은 거의 원외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근데 이제 다 원내 원내가 인사로 됐어요. 많이 전환이 된 거예요. 무려 171석 중 31석이니까 20%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다면 사실 31명이면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도 11명이 남습니다.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고 뭐 조국혁신당이 매우 부러워할 숫자겠죠. 근데 저는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신주류가 됐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지금 국회의장 후보 3분, 원내대표 후보 1분 다 와서 내가 적임자고 이제 난 기계적 중립도 안 지키고 예. 준엄한 당신들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순혈주의로 가다 보면은 뭐가 남습니까? 결국에는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다 헤쳐지면은 저 항공모함이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 옹이하려고 하다가 그게 무너져 버리면 일거에 타이타닉이 침몰하듯이 정말 일거에 침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여러 가지 다양성, 여러 가지 건강성 이런 측면에서 더민주혁신회의가 강성 목소리를 내는 건 좋으나 그것을 단일 대우로 이끌어가려는 그런 예인선 역할을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 분의 영상에 총선 당시 참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준혁 당선인. 근데 좀 소개를 하면서 뭐 굉장히 좀 마지막까지 좀 가슴을 졸이겠다는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긴장시켰는데 근데 환호와 박수 뭐 아까 축하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같은 회원이 어렵게 당선됐으니까 박수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역사학자 특강 한번 뭐 듣겠습니다. 이런 네.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더 혁신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위 그룹이다 해도 뭐 할 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 논란 때 사실은 이 더 혁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친위 그룹 맞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장 후보들이 와서 여기서 좀 밀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약간 표를 달라고 약간 그렇죠. 그 정도로 강한 힘이 예. 있는 조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직이 저는 배워야 될 게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철험회입니다. 철험해요. 21대 국회 때 사실 그 철험회가
어떻게 보면은 선수는 좀 낮지만 당내의 어떤 여론을 갖다가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목소리를 강하게 냈죠. 그렇죠. 근데 이 철험회가 당내의 신망을 잃게 된 계기가 뭐냐? 말이 너무 앞섰어요. 아, 그리고 코인 문제로 결국은 김당국 의원. 그렇죠. 이게 나가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친위 정당 아니냐, 뭐 사조직 아니냐, 예. 뭐 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혁신이 물론 뭐 당선되고 나서 축하하는 자리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김준혁, 양문석 당선인은 정말로 자칫하다 보면은 총선 기간이 좀 더 길었다면 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험회의 그런 그 오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당내에 지금 최대 계파 또는 주도 계파 신주류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신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사불란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보를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구설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구설을 만드는 순간 철험회처럼 말만 앞서는 조직으로 당내의 신망을 잃게 됩니다. 앞서서 등장했던 영상에 추미애 당선인도 나와서 이제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 본인의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글쎄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민주당 몫이 됐죠. 차기 국회의장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화면을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여론조사가 뭐 전국적으로 했어요. 전체 평균. 근데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 당 지지층만 따로 보면은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선호도에서 70.6. 단연 앞서요. 조국혁 신당 지지층도 역시 70.8. 단연 앞섭니다. 여천홍준 행정관. 이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추미애 당선인께서 뭐 선거 운동 기간에도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특히나 추미애 전 의원이 뭐 또 전 대표가 사실 이 네 분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잖아요. 아마 그 인지도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으로서 최초 6선이거든요. 지역구만으로도 최초 예, 6선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큰 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추미애 전 의원, 뭐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뭔가 이 당심을 반영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지층들의 민심을 반영한 기술조사 결과라고 보이는데 선호도 조사인데 근데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국회의장 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예. 여기서 이제 그 당원들의 당심을 어떻게 의원들의 표심으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가. 지금은 그게 약간 다르다고 보세요? 같다고 보세요? 지금은 글쎄요. 약간 좀 다른 듯해 보여요. 특히나 지금 뭐 추미애 대표 어쨌든 이제 한 번 쉬셨고 조정식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직전, 총선 기간 동안 사무총장이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복심, 그다음에 자장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찌돼 보면은 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지금 31명 처음으로 당선인도 굉장히 많이 모인 이런 대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모든 의장 후보들이 다 달려간 것이죠. 알겠습니다.